에서도 오늘은 영양요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자, 칼슘은요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고 있잖아요. K2 같은 경우도. 잘 드셔요. 잘 드셔야죠. 근데 영양제 얘기죠.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의 이동환. 이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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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마스코트 이선민 선생님 나오셨고요. 닥터 제안의 마스코트 이선민 선생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굳어가나요 이렇게? 네. 아, 참. 네. 자, 오늘 정말 지난번에 예고드린 것처럼 골다공증 정말 무섭잖아요. 사망률과 직결되어 있다.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 할 네,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영양요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자,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걸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뼈에 좋은 거? 네. 칼슘. 그렇죠.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업그레이드 되셔가지고 비타민 D가 또 중요하대. 그렇죠. 비타민 D 중요하죠. 뭐 이런 네.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건데요. 네. 사실 뭐 모든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뼈를 지탱해주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닥터 제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요만큼은 포함되어 있는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역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러니까 뼈도 결국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칼슘으로만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뼈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우리 특히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저는 골다공증의 1번으로 꼽고 싶어요. 사실은. 단백질 1번. 1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역시 칼슘이에요. 칼슘. 칼슘인데 단지 이 칼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보통 보조제로 드시는 칼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저는 꼭 음식으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칼슘의 보조제로 인한 섭취로 인해서 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부작용. 또 하나는 잘 흡수가 안 된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특별한 칼슘들을 제외하고는 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2011년도인가요? 미국이랑 영국에서 네. 굉장히 충격적인 논문이 나왔었어요. 오. 칼슘 보충제를 네. 1000mg 이상 보충을 하게 했더니 동맥경화가 오히려 생기더라. 오히려 생기더라. 야. 이거 뭐 네. 이거 골격 세우려고 하다가 저기 집에 전기가 나 물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혈관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칼슘만큼은 저희 보조제를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소량의 보조제와 함께 네. 식품으로 좀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다. 식품은 그런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역시 세 번째. 비타민 D겠죠. 그렇죠. 비타민 D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장에서 칼슘을 재흡수되도록 만들어줘요. 네. 어떻게 보면 칼슘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고도의 멋진 방법이 아닐까. 네, 네. 비타민 D는 다른 좋은 역할도 많이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비타민 D 섭취해 주시는 거를 꼭 바라고요.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데 네. 오늘은 꼭 한 가지 얘기는 해야겠어요. 네. 비타민 K2. 이 얘기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 비타민 네. K2라는 것이 있어야만 네. 우리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칼슘이 뼈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뼈로 인도해주는 인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K2가 있어야만 정말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으시다는 거를 꼭 저기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네. 좀 더 궁금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슬기로운 건강생활 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네. 제가 3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선민 선생님의 운영 채널 다시 한번 홍보해 주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로 네. 오셔서 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네. 됩니다. 정말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또 칼슘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K2 이것이 결국은 칼슘을 뼈로 넣어주는 정말 중요한 또 영양소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네. 마지막으로 네. 이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먹으면 좋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먹느냐? 네, 뭐 음식으로 먹으면 아. 뭐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아. 있잖아요. K2 같은 경우도. 잘 드셔요. 잘 드셔야죠. 근데 영양제 얘기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일단은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보조제로 드신다면 500mg은 안 넘기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논문을 찾아보면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한 레벨적으로 볼 때 20 정도의 레벨을 넘기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30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혈액 있어요. 검사상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저희는 보통 아마 선생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루에 한 2,000IU 정도 맞습니다. 드셔야 되지 않나. 저도 하루에 2,000 정도 먹고요. 그리고 뭐 네.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5,000을 먹을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네. 꼭 K2가 동반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드시지 말아야 될 음식들도 사실 많아요. 맞아요. 탄산음료 같은 거 드시면요, 그 네. 인성분이 많아가지고 뭐 빠진다든지. 칼슘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뭐 사실 즐겨 드시는 네. 이제는 뭐 소울푸드인 커피도 맞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네. 부분도 있지만 골다공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칼슘 같은 거에 흡수를 방해하거나 하기 때문에 안 좋고요. 커피 속에는 카페인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그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K2 요거는 잊지 마시고요. 하나만 제가 마지막 팁을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뼈를 위해서 많이 하는 거 있으세요? 뭔데요? 곰탕을 드세요. 곰탕. 아, 곰탕. 제가 뭘 많이 보냐면요. 이 들통에다가 뼈하고 뭐 여러 가지를 뼈국. 한 10시간을 푹 구워서 음. 야, 이거 먹으면 뼈의 보약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곰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음. 곰탕에 있는 칼슘은요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칼슘도 많이 새어 나오지 못한다고 영양학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 안에는 인이 많아요. 아, 그래서 네. 결국은 이 곰탕만 드시면 뼈가 튼튼해질 거라는 좀 선입견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런 영양소들로서 챙겨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소 이야기, 음식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한 번 더 골다공증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때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꼭 기대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지안의 이동환 이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